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연북동 K빌라 경비원 박 씨의 재판이 열립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박 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과로사를 인정한다며 2억 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가운데 피고 측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무장님, 5분 있다 재판 시작이라고요? 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철하도 안 받고 문자도 씻고 말이야. 재판 하나 띄고 빌라 관리사무소 들렀다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게 얼마짜리 재판인데 연타로 뛰어요. 이 자식이 아주 돈독이 올랐구만. 무대 올라가서 시간 좀 끌어줘. 자기도 변호사잖아. 말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멀쩡한지 몰라도 법정에서 판사 얼굴 보는 순간. 그럼 어쩌겠어. 그 병 나을 때까지 서변 옆에 붙어 있으려면 우리 송변도 이제 밥값 해야지. 안 그래? 아줌마! 망인께서는 주 70시간의 고용 계획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90시간 근무했죠? 네. 추가 근무 수당 받았죠? 아니요. 못 받았다고요? 네.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아니 야간 근무 때는 휴식 시간에도 가수면 상태로 있으라고. 지키지 않으면 재계약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종용받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원래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이 빌라에서 근무하면서부터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다 결국 간암으로. 지금 증거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망인의 의료 기록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근무 기간 동안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빨리 좀 보지. 피고 대리인입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반대 신문 하겠습니다. 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과로 때문에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세계적인 생명과학 학술지 셀에 실린 논문입니다. 만성 B형 간염은 자연적으로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매우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악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던 만큼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관리소 측에 요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계약직이라 싫은 소리 하면 바로 해고된다고. 오히려 단축 근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며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돈도 못 받았다고요! 증인, 법정에선 예의를 갖추세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망인께서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되지 않아 증거 인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망인께서 추가 수당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수당 지급 내역서입니다. 이 재판의 쟁점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출하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평소 추가 근무 수당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뒷돈을 챙겨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일예로 주민들이 생활 폐기물을 배출할 때 5,000원을 받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시중에서 약 3,000원에 파는 스티커를 말입니다. 변호인의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빌라 입주자들의 서명서입니다. 입주자 80%가 망인이 평소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해왔다고 서명했습니다. 뭐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스티커 한 장당 2,000원. 망인이 근무한 11개월 동안 폐기물 처리 건은 2,317건으로 약 463만 4천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입니다. 이는 모두 망인의 따님이 올해 미대에 입학하여 부담되는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망인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인 간암은 과로와 무관하고 망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로 피고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말 다시 해봐. 다 아빠 책임이라고? 아니 저기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니, 우리 아빠 열심히 산 게 죄야? 자식은 당신보다 더 공부시키겠다고 밤낮 없이 일한 게 죄냐고. 우리 아빠 뒷돈 챙기다 죽은 사람 만들면서 같이 이기고 싶었어? 저도 유감입니다. 뭐? 하지만 어딘가에 분풀이하고 싶다면 상대를 다시 찾으세요. 내가 아니라 일 처리 제대로 못한 당신네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라고요. 아님 이런 판결 나오게 만든 이 나라 법한테 가서 따지시든가. 우리 아빠! 돈 많은 인간들 비위 맞추면서 하이처럼 일하다 개죽음 당했어. 당신처럼 돈만 하는 변호사가 우리 마음을 알아?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하필이면 부모님 기일도 같고 우리 인연 참 더럽다. 오늘 여우문은 네 만날 것 같아서 안 올라 그랬다. 근데 기일이 지나서 오는 건 불효 아이가? 변호사 됐다면서? 네. 아버지는 어떤 놈? 변호사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꺼낼 끼가. 일단 돈부터 좀 벌고요. 힘들게 변호사 된 거니까. 사무실 개업했어요.
변호인, 반대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 서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오정환 죽인 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끝낼 거야. 내가! 이거요. 아가씨. 괜찮아요? 아가씨. 아가씨 괜찮아? 아가씨. 아가씨. 저기. 119 빨리. 119. 아가씨. 왜 이래요? 예? 괜찮아요? 무슨 일이시죠? 강만수 씨, 경찰입니다. 당신을 김하나 씨 성추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예?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요. 자, 가시죠. 앉아. 자, 이게 모닝커피입니다. 아이, 땡큐 베리 마치. 선배. 여기 이 사건 좀 알아봐요. 뭐야? 이거 하게? 역시 송병 커피가 최고네요. 아이, 당연하지. 근데 아무리 서변이라도 이건 힘들어. 매스컴에서 이미 두들겨 맞은 사건은 90%좀 지고 시작하는 재판이라고. 아, 근데 사무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변 생각이 곧 내 생각이지. 에? 뭐야? 아니, 이번에도 나만 따야? 줘. 서변 그만 마셔. 아이, 아줌마도. 쪽생아 진짜. 마시라고 속 새까매져 버리게. 아이, 진짜. 이거 1호 생명이면 당연히 1호 루폼으로 갈 텐데? 회임요. 이 부사장 재판 자료 받아왔는데 이 이름 한 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가 영 끌적지근합니다. 와. 그 행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이인하 검사라고요? 아니, 여기 재판 자료 나와 있잖아. 이인하 검사라고. 왜? 혹시 아는 검사? 아니에요. 하기야. 서변이 여검사를 알 리가 없지. 내가 대검부터 지검까지 여검사 리스트를 쫙 꿰고 있잖아. 근데 내 데이터에 없는 거 보니까 분명히 얘는 초짜야. 서변. 술에 취한 부사장을 피해자 김한나가 부축해서 주차장까지 나온다. 김한나가 부사장을 부축해서 들어서면 두 사람이 부사장 차에 탄다. 잠시 후 성추행을 당한 김한나가 차에서 뛰쳐나온다. 아니, 근데 이거 1호 루펌의 박동우 변호사가 맡았잖아. 야, 이러고 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사건을 뺏어올 거면 몰라도. 이 검사님, 이쪽입니다.
CCTV 영상은 확보 못했다는 거죠? 예, 그 사건 발생 장소가 그 사각 지역이다 보니. 그럼 사건 발생 시간 주차장 출입했던 모든 차량들 전수 조사하세요. 그리고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들 모두 확보해서 뭐 걸리는 거 있으면 다 긁어오시고요. 예. 가시죠. 그러니까 회식이 끝나고 김한나의 부축을 받아서 주점 밖으로 나온 것까지는 기억한다는 겁니까? 눈 떠보니 차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팩트에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작전 짜는 데는 팩트가 중요합니다. 기억엔 없지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다라. 변호사님, 머리엔 기억되지 않아도 마음에 새겨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변론에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보입시다. 서변!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이게 다 서변 덕분이지 뭐. 그때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썩었는데 서변이 통쾌하게 이겨줬잖아. 근데 여기 어쩐 일이야? 아니 근처에 일이 좀 있어서요. 그 부사장 구속됐다면서요? 말도 마. 여직원들 죄다 들고 일어나서 남자들은 찍소리도 못해. 그 남규만 사장도 골치 좀 아프겠네요. 글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지난 분기 보험사 중 우리 회사 민원 건수가 제일 많았단 말일세. 기업이 실적을 올리려다 보면 이런 잡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TF팀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묻지마식 영업을 계속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부사장님, 이 회사 사장은 나예요. 나 남규만. 그깟 소비자들 불평불만 무서워서 팔짱 끼고 안전만 있을까요? 부사장님 다 좋은데 늘 옳은 말을 고지고대로 하시는 게 문제야. 재판을 달라는 건가? 네. 이대로 가면 재판 칩니다. 내가 자네한테 재판을 맡겨야 하는 이유 한 가지라도 대봐. 첫째, 부사장님은 이미 남규만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둘째, 박동호 변호사 이길 생각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전 재판에서 만날 강석규 판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은 비밀 문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야. 박변이 그랬어. 남 사장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남규만 사장이 한 번쯤은 면회를 왔었겠죠. 이제 부사장님은 재판에서 져도 1호에서 버림받고 이겨도 1호에서 버림받는 신세가 된 겁니다. 강석규 판사 2년 전 성추행 사건 맡은 적 있어요. 그런데 강 판사한테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가 자신은 무고하다면서 자살을 했죠. 2번 실수 안 하려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원할 겁니다. 전 그걸 공략할 거고요.
그리고 이인하 검사는 제가 잘 압니다. 박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요? 그 여직원이 당했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이 재판 이기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지는 게 이득일까요? 그래서 뭐 계산기 두드려 보셨습니까? 이 재판 저요? 부사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들어요. 그게 내 지시사항이에요. 나 때문에 의뢰인 포기하는 거 그거 새삼스러운 일 아니잖아. 그죠? 해임요. 그 부사장이 그 선임 취소를 한다 합니다. 뭐라고? 그 뭐 나이가 뭐 억수 어린 변호사라 하던데요. 안 실장한테 보고 받았어요? 대체 검사가 누굽니까? 다처럼 밥상도 못 쳐드시고. 이인하 검사라고 초임입니다. 초임이 이 재판을 맡았다고요?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바뀐 변호사는 누군데요? 쟤도 알고 사장님도 잘 아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누구야, 그게? 서재요. 기억하십니까? 서지혁이 누구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름도 있나 잘 모르겠네. 사형수 서재영 말입니다. 사장님 대신 감옥 들어가 있는 서재혁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아직 자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제가 강만수 씨 변호인 서진우입니다.